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산부인과 김영아입니다. 이런 유튜브로 이제 여러분을 만나는 건 사실 제가 처음이라서 많이 좀 미숙할 수 있는데요. 강의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강의 내용은 난소 기능 저하입니다. 난소 기능 저하라는 제목이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 강의를 이제 선택하게 된 배경은 왜 이걸 이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TV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유명 여자 연예인들이 자신들의 난소를 한번 점검해보고 진료를 받는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보면은 굉장히 이제 놀라는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다 젊고 아름다운 여자분들인데 어쨌든 결혼 연령이 늦거나 다시 또 임신을 또 계획해야 되는 나이에 도달했을 때 분명히 외모는 아름답지만 40대에는 난소 나이가 3%밖에 안 되고 그래서 뭐 난자 냉동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난자의 개수 이런 내용이 이제 방송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이런 의학 신문 가운데서도 난소 나이를 측정하는 AMH 검사를 아시나요? 이런 되게 의학 용어스러운 질문들의 뉴스나 이런 블로거와 같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난소 기능 저하와 관련돼서 이런 내용을 좀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난소 나이 이렇게들 많이 알고 있는데 난소 나이 기능이란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고요. 이런 난소 기능이 제가 진료 현장에서 있을 때 굉장히 위협받고 있다라고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환자들의 증례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싶고요. 그렇다면 난소 기능에 이제 저하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하는 뭘까? 그리고 이 저하는 왜 중요한가? 그렇다면 이 저하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나서 대응 방안을 나눠보면서 이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이 강의를 이제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중에 중간에 이제 질문들이 있으시면 그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모아서 한 번에 또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난소 기능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난소 기능이라고 할 때 난소 이제 그림을 좀 준비했는데요. 여성 생식기에서는 이제 크게 자궁이 있죠. 자궁은 아기가 있는 집이기도 하고 또한 이제 생리가 혈이 나오는 곳이기도 하는데요. 그 옆에 이제 난소가 있습니다. 이 난소는 이제 알고 있는 대로 한 달에 한 번씩 배란이 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난소의 기능은 난자를 생성하는 곳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난포가 자라서 이 난포에서 여기 점처럼 생겼지만 이렇게 난자가 나오죠. 그리고 이 난포는 다시 그 남은 세포들로 인해서 황체를 형성하죠. 그래서 여성 생식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난자가 나온다. 그런데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난소 내에 난자가 있지만 이 난자는 이렇게 난포에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난자는 난포 안에 있는데 이때 배란이 될 때 난자만 딱 나올 것 같은데 이 그림에서 보시면 굉장히 많은 호르몬의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난포가 자라면서 에스트라다이올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나오고 배란이 되고 나면 황체 호르몬이 나오죠. 그래서 또 다른 난소의 기능은 또 뭐가 있냐? 바로 호르몬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호르몬을 생성할 때 멀리서 호르몬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난자를 둘러싸고 있는 난포에서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실제적인 이제 사진을 가져오게 되면 이게 바로 난자입니다. 이렇게 난자인데요. 난자를 둘러싸고 있는 이렇게 난포막 세포가 있는데요. 이 세포가 두 종류로 나눠서 난포막 세포가 있고 그 안쪽에 과립막 세포가 있으면서 이곳에서 바로 여성 호르몬과 나중에는 황체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난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기능은 말씀드린 대로 난자가 나와서 정자를 만나서 임신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난자가 나오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서 여성 호르몬이 생성이 돼서 여성성도 만들고 또 여자에게 필요한 건강적인 호르몬이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정자와 난자 어떤 차이가 있나를 한번 앓고 지나가면 좋은데요. 말씀드린 대로 난자는 한 달에 한 번씩 배란이 되면서 한 개의 난자만 나옵니다. 열심히 키우지만 한 개의 난자만 나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난자는 말씀드린 대로 난포에 쌓여 있습니다. 근데 여성은 특징이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미리 난소에 난자 후보들, 배란이 될 난자 후보들을 원시 난포라는 난포에 저장하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여성의 특징이죠. 그러면 이제 남자는 어떤가? 남자는 또 다릅니다. 남자는 가만히 있다가 사춘기 때부터
정자를 만들기 시작해요. 여성하고 좀 다르죠. 여자는 이미 뱃속에 이제 가지고 있다가 태어나는데, 그리고 사춘기 이후부터 정자를 만드는데 매일 수백만 개 생성이 돼서 정말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정자 공장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 이제 정자를 생산하는데, 한번 부고 안에 모여 있다가 사정이 되는 정자를 보면 그 정액 안에 2억에서 3억 개 정도의 정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난자는 거대하게 하나의 난자를 갖고 있다면, 정자는 여러 마리가 가장 운동성이 좋은 애가 먼저 도착해서 수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정자하고 난자의 차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각각의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 미션이 있죠. 난자는 준비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정말 한 개의 정말 질이 좋은 난자가 나와야 되는 미션이 있고요. 정자는 여러 마리가 그러니까 여러 개의 정자가 만들어지지만, 하지만 굉장히 작고 굉장히 어찌 보면 상처받기 쉬운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두 생식세포가 생성되는 가운데서는 잘 만들어져야 되는 이제 미션이 각각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이가 있음을 이제 알고 그 다음 넘어가시면, 그렇다면은 그 원시남포가 뭔지를 한번 오늘 좀, 요거는 좀 복잡할 수 있지만 간단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태어날 때 원시남포의 형태로 굉장히 200만 개 정도 갖고 태어납니다. 그러다가 사춘기에는 30에서 50만 개로 줄어드는데, 이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굉장히 뱃속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여아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엄마의 뱃속에서 난자를 열심히 만들고, 그 난자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남포에 둘러싸여서 생성이 되는데, 엄청 많이 만들어지고 나서 서서히 태화가 되고요. 이미 태어날 때 말씀드린 대로 200만 개 정도 갖고 태어나고요. 그리고 나서도 사춘기가 되기 전까지도 계속 뭔가에 의해서 소멸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춘기가 되면서 초경을 시작하고 매번 이제 배란이 되면서 결국은 이 배란되는 남포가 다 거의 다 없어졌을 때 폐경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규칙적인 여성이 1년에 12번 배란이 되고 한 3, 40년간 매번 생리를 한다 치면 한 400에서 500개의 남포가 배란이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 30만 개에서 50만 개는 왜 이렇게 없어질까? 이게 좀 궁금한 내용이긴 하죠. 그걸 좀 찾아보면 바로 이제 월경주기에 동원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난소를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가 하나의 남포가 배란이 된다고 생각할 때 하나의 원시 남포가 쭉 자라서 배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보는 것처럼 한 개의 남포에서 배란이 되는 난자가 이렇게 나올 때, 그때는 여러 개의 원시 남포가 나 배란되고 싶어요 라고 자라는 준비 과정이 있어요. 이 준비가 될 때 몇 개가 동원될지는 몰라요. 3개에서 11개 정도.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남포 수가 많으면 많은 남포가 자라서 올라올 것이고, 적으면 적은 남포가 올라오면서 결국은 한 개의 이제 난자가 배란이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개의 난자가 배란될 때 여러 개의 원시 남포가 자라는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선택이 돼서 배란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한 달에 한 개의 난자가 배란된다고 하면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왜 여러 개의 남포가 준비되는 것에 관심을 갖게 시작이 됐냐면 바로 시험관 시술 때문입니다. 시험관 시술은 한 개의 남포가 자라게 하지 않고요. 여러 개의 남포가 자라서 여러 개의 난자를 뽑는 과정이죠. 그리고 그중에서 좋은 난자를 수정을 시켜서 좋은 배아를 이식시키는 과정이 바로 시험관 시술이죠. 그런데 이런 시험관 시술을 할 때 이미 한 개의 남포가 선택이 된 다음에 주사를 쓰게 되면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가 준비가 됐을 때 이제 주사를 쓰고 여러 개가 자랄 수 있게 하는데, 그렇다면 나는 과연 몇 개가 동원될 수 있을까? 그리고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몇 개가 동원될 가능성이 있을까? 이걸 이제 측정하는 게 저희 진료 현장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난소 기능을 이제 이때 검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에 하나씩 난자가 배란된다. 이거는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인데, 그렇다면은 몇 개가 나는 자란을 더
동원되면서 준비될 수 있을까? 이거를 난소 예비력 검사라고 하고 난소 기능 검사라고 쉽게를 말합니다. 그러다 보면 두 종류의 검사가 있어요. 호르몬 검사가 있고 초음파로도 검사를 합니다. 이 가져온 초음파 사진인데요. 이 난포가 이제 아주 작은 난포는 보이지 않지만 한 2에서 8mm 정도 되면 초음파에서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거대한 난포가 배란되기 전에 이런 난포가 많이 있으면 아, 나는 이미 난소 예비력, 난포를 많이 갖고 있구나라고 추정할 수 있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시 난포는 굉장히 작은 난포이기 때문에 초음파에서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어떤 원시 난포의 개수를 알고자 할 때는 이제 호르몬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나오는 호르몬이 난포 자극 호르몬, 에스트라다이올, 이니빈, 그리고 오늘 많이 말씀드려야 될 AMH라는 것을 이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초음파 사진을 제가 한번 갖고 와봤어요. 궁금하실 것 같아서. 우리 제 몇 개의 환자를 좀 셀렉해서 갖고 왔는데요. 20대 여성이 왔을 때 여기 난소는 보시면 난포가 물주머니이기 때문에 초음파에서 이렇게 까맣게 보입니다. 이게 자세히 보면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난포들이 뽕뽕뽕뽕 보이죠. 같은 20대지만 이분은 굉장히 더 많아요. 난포가. 이런 건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해당하는 난포긴 한데요. 어쨌든 난소의 그 잠재적인 난포는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47세 거의 이제 폐경에 가까이 오게 되면 초음파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작은 난포 하나 보이고요. 62세는 폐경되면 사실 난소의 흔적만 찾을 수가 있지 난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난소를 초음파로 검사를 해서 난포를 찾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하지만 이제 AMH 호르몬 검사를 하죠. AMH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안티뮬러리안 호르몬으로 앞자를 따서 AMH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난소의 기능을 평가하는 호르몬인데요. 이 말씀드린 대로 호르몬은 아까 난자를 둘러싸고 있는 그 난포막 세포, 과립막 세포에서 이제 호르몬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난소에서 주로 생산이 되며 난소에 남아있는 난포의 수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난포의 과립세포, 그러니까 난자를 둘러싸고 있는 과립막 세포에서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난포가 크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AMH는 바로 이 원시 난포에서부터 배란이 되는 난포 사이에서 봤을 때 굉장히 그 배란되기 전에 조그만 물주머니를 만드는 거를 동난포라고 하고요. 그 물주머니까지 만들어지기 전을 전동난포라고 하는데 이 전동난포와 아주 동난포 가운데서도 4에서 6mm 정도의 작은 난포에서 이제 AMH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초음파로 보는 것 보다 훨씬 작은 난포의 수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은 난포에서 AMH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난소를 이제 가보면 마음 같아서는 이제 30에서 50만 개 이제 사춘기부터 시작되는 난포의 개수가 왜 줄을까 생각이 되면 그렇게 매달 동원이 되면서 이제 소모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난자수 결국 난포수가 해당이 되는데요. 25세경부터 이 난포수는 이제 줄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매달 월경을 하고 동원이 되면서 하나의 난자만 배란이 되고 나머지는 태화되는 거죠. 그래서 25세경부터 줄죠. 이거 옛날 얘기 같지만 옛날에는 그 올드미스라는 얘기를 많이 썼어요. 뭐 우리 애인은 올드미스 이런 가사도 유행가 가사도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26세를 가리켜요. 바로 25세경부터 난소 기능이 이렇게 난자수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30세에는 가파르게 감소하고요. 그리고 35세에서는 훨씬 더 감소하죠. 그래서 아까 첫 화면이 기억나시겠지만 40세에는 난소 기능이 3%만 남아있다. 3, 4%만 남아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난포수가 주니까 난자를 둘러싸고 있는 난포수가 주니까 AMH도 이렇게 감소하는 레벨로 나와서 난소 기능을 검사하는 거에 AMH를 이제 쓰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한국 여성의 한 1000명 정도를 규칙적인 월경을 하는 여성들에게 있어서 AMH를 분석한 논문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AMH 레벨이 이제 이렇게 분포를 가지고 있는데요. 연령대별로 나눴을 때 보면은 분포하는 것이 나이가 젊을수록 AMH 레벨이 높고요. 그 정상 범위도 이제 넓게 퍼져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점점 떨어지는 걸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진료 현장에서 난소 나이 측정하고요. AMH 검사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의 난소 나이가 어느 정도다라고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게 이렇다라고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는지를 이제 제 케이스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한 예인데요. 21세 여성이 갑자기 시작된 복통으로 이제 응급실에 내원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배가 아프니까 이제 초음파 및 CT를 찍었는데 우측과 좌측 난소에 난소에 종양이 발견이 된 거죠. 이 환자는 사실은 배가 아파서 왔는데 혹이 있다는 말에 큰 충격에 휩싸였어요. 좀 낯선 사진이지만 CT입니다. 이게 이제 자궁이고요. 이쪽에 이제 난소 양쪽에 이제 혹이 있는 거죠. 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이 있고요. 근데 이제 AMH를 이제 검사했죠. 난소에 혹이 있으면 AMH가 이렇게 연령대별로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검사인데요. 이 여성은 21세라서 이제 이 여성의 범위입니다. 절대값이 있는 건 아니고요. 환자들의 정상 범위 분포가 있어요. 평균치가 있죠. 그래서 이 여성의 젊은 연령대의 AMH를 조사해 보면 이게 줄을 가장 낮은 수부터 100명을 세워놨을 때 5번째와 그 다음에 95번째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중간값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20대 여성의 중간값은 4 이제 나노그램 퍼 밀리미터 정도가 되는데 이 여성이 1.25가 나는 거죠. 그래서 보고서가 어떻게 나오냐면 수검자 연령대에는 보게 되면 하위 2.5에서 5% 이게 이제 존재한다. 하지만 본인의 값을 보게 되면 그 건강치가 이제 41세의 중간값에 해당이 된다. 이 친구 이제 너무 놀라서 이제 이 난소 기능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다시 나눠보고요. 또 이제 흔한 경우가 이제 34세 결혼한 지 7년 된 부부. 요즘은 20대에 결혼하셔도 20대에 임신을 시도하지 않으세요. 지내시다가 이제 30대가 돼서 임신을 시도하시려고 이제 오시죠. 저희 병원에 이제 아기 희망 클리닉을 오셨는데 최근 임신 시도를 했는데 잘 되지 않아서 일단 지역 개인 산부인과를 갔더니 내막종이란 혹이 있고 생리통도 심하고 진짜 초음파를 검사해 보니까 한 4에서 3 정도 되는 2개의 난소 이제 혹이 있네요. 한마리 백조님이랑 크레모나님 저한테 질문 많이 주시는데요. 제가 일단 강의 좀 한 다음에 요거 답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도 이렇게 이제 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소 나이를 검사해 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분은 분명히 30대니까 여기 30대 이 마크를 보면 적어도 한 1 정도는 이제 넘고 이제 8 정도까지가 이제 정상 범위 안에 있는데 3 정도는 돼야 되는데 중앙값이 1.03이 나왔죠. 그래서 43세에 해당이 되는 나이를 알고 굉장히 또 이제 저는 임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멘붕에 빠지셨죠. 또 제가 또 진료 현장에서 가장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17세 사춘기 친구들이 이제 병원에 오는데 월경이 규칙적이었는데 이 친구는 최근에 좀 불규칙해졌다고 생리통이 있다고 왔어요. 난소 초음파를 보면 난포가 이제 이렇게 있긴 한데요. 특별히 이제 뭐 구조적으로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난소 나이는 20대부터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식 가능한 연령에게 이제 기준치가 있다 보니까 사춘기 친구들은 없어요. 하지만 이미 초경이 지나고 이제 17세가 됐으면 거의 18세 가까우면 어느 정도 생식 기능이 성인과 거의 비슷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도 2.74가 나오죠. 그러니까 평균 그 기준치의 나이는 없지만 32세의 중앙값이다라는 결과를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환자들을 볼 때 난소 기능이 본인의 나이에 비슷하거나 자신의 그 범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걸 벗어난 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저희도 사실은 굉장히 이제 혼동에 빠집니다. 그래서 난소 기능이 이제 난소 기능을 이해했으면 그렇다면은 저하를 한번 좀 알아볼게요. 저하는 보면 아직 AMH에 대한 절대값이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난임 부부 시술 지원 사업에서 난소 기능 저하와 관련된 기준을 좀 제시하고 있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2가지, 아래 요소에 2가지가 해당이 되면
난소 기능 저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보여드린 대로 초기에 그 초음파 사진을 이제 질식 초음파 사진에서 보면 아까 검은 주머니처럼 보였던 난포가 양측 난소에서 6개 이하거나 AMH가 1.0 이하거나 또한 생리 3일째 호르몬 검사가 12 이상일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1.0에 해당하는 분들이 벌써 앞에 두 분이 계셨죠. 그래서 그러면 왜 그럴까 원인을 보면 여기서도 위험인자를 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위험인자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많은 것들이 있지만 나이가 일단 많으면 난소 기능이 떨어진다. 그리고 이제 터너나 FMR은 이제 유전자적인 염색체 이상이거나 유전자의 기능이 이상이 있으면 난소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염증이 있어도 주변의 염증 자체가 또한 난소 기능에도 이제 영향을 주는 걸로 나오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자궁내막증, 자궁내막종이라는 혹이 있게 되면 난소에 지속적인 염증을 자극을 주면서 옆에 있는 그 난소의 기능이 떨어지고요. 특히 낭종과 같은 수술을 받으셨다거나 아니면 이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예전과 다르게 생리 주기가 짧아지는 변화가 있다 하면은 난소 기능이 저하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희가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난소 기능과 관련돼서 이런 위험인자가 없는지를 먼저 환자분들을 체크하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이제 많은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난소 기능이 일단 본인의 나이보다 낮게 나오면 나는 임신 안 되는 거 아닌가? 아까 17세 소녀부터 모두 다 이제 걱정했습니다. 그렇다라는 의견이 많이들 얘기가 되고 있죠. 근데 이제 퀘스천이에요. 왜 이러냐면 초기에 많은 연구들은 이제 이런 데이터가 있었어요. 이 사진은 뭐냐면 좋은 정자만을 모아서 자궁 안에다 넣어주는 인공수정과 관련된 연구예요. 인공수정 시술을 했을 때 임신 결과, 임신이 되는 곳과 안 되는 군을 비교했을 때 영향을 주는 게 뭐가 있지라는 연구죠. 인공수정을 할 때는 하나의 난포만 배란시키지 않고 여러 개의 난포를 이제 배란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논문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임신이 된 군은 임신이 안 된 군에 비해서 AMH가 높더라. 즉 배란이 될 난포를 과배란시킬 난포가 많으니까 많은 난자가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또 정자가 나오다 보니까 정자하고 난자가 만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제 임신이 AMH가 높을수록 임신이 잘 된다라는 연구들이 초창기에는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이제 연구들을 이제 리뷰하다 보면 아니다라가 사실은 결론입니다. 너무 다행이죠. 네. 너무 다행입니다. 저도 진료 현장에서 왜 그런가를 좀 보시면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논문들이 이제 리뷰를 해서 봤는데요. 여기 이제 영어 이제 논문이긴 하지만 난소 리저버, 난소의 어떤 보존 능력의 마커, 여기서는 지금 안티뮬러리안 AMH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정상 레벨을 0.7에서 8.4로 잡고 0.7 미만이거나 8.5 이상인 군을 비교해서 임신율을 비교한 거죠. 이렇게 낮은 군들을 코호트로 비교해서 임신되는데 얼마가 걸리고 과연 실제로 아기가 라이브 버스 얼마나 태어났는지를 본 거죠. 근데 그랬을 때 이 정상에 해당이 되는 군하고 이 군을 1이라고 쳤을 때 이분들이 임신이 덜 되냐 덜 되냐를 비율을 따진다면 별 차이가 없다가 결론이에요. 그래서 난소 기능이 많이 저하된 것 자체가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임신하는 능력과는 차이가 없다. 그럼 이 차이가 왜 없다라고 나왔냐면 이 임신하는 능력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나이, 비만, 그리고 호르몬 약을 썼는지 여부, 이 모든 것들의 위험인자를 다 통계학적으로 처리를 하고 나서 보정을 하기 전이나 하고 나서도 별 차이가 없다가 결론입니다. 그러면 잠시 번외로 임신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한번 보면 실제 나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세부터 난자 수가 떨어지고 30세부터 이제 급격히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임신이 되는 확률은 갖고 있는 난자 수에 비례해서 실제로 20대부터 임신이 떨어지죠. 25세, 우리로 보면 굉장히 젊은 나이인데도 임신이 떨어집니다. 임신이 되는 율이 떨어지고요. 35세는 정말
더 떨어지죠. 그래서 40대는 시험관 시술을 해도 임신이 될 확률은 10% 미만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죠. 근데 왜 떨어질까? 이렇게 보면 이 그림에서 좀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20대에 비해서 나이가 들수록 유산이 많이 되죠. 유산이 많이 된다는 건 아기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이요. 아기가 건강하지 않다는 건 건강하지 않은 난자가 임신이 됐기 때문에 임신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유산이 되면서 결국은 우리 몸에서 임신으로 되기 전에 유산으로 임신도 안 되고 이런 걸로 결론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또다시 뒷받침하는 연구가 뭐 계속되고는 있지만 임신을 위해서는 나이가 젊을수록 난자의 질이 좋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시험관 시술을 할 때 시험관 시술을 하는 나이입니다. 근데 본인의 난자를 쓴 군하고 젊은 여성의 난자를 공여받아서 자신의 자궁에다 이식한 두 군을 비교한 거죠. 보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젊은 여성의 난자를 공여받았을 경우에는 임신율이 별 차이가 없어요. 그 젊은 여성이 갖고 있는 난자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본인의 난자를 쓸 경우에는 임신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난자의 개수가 적다 하더라도 나이가 젊으시면 그 젊은 여성이 갖고 있는 젊은 여성의 난자의 질로 임신율이 같은 나이의 여성들하고 같은 거죠. 왜냐하면 시험관 시술을 하게 되면 얻어지는 난자의 개수는 적을지언정 이식하는 배아의 수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결국 난자의 질이 굉장히 임신을 위해서 중요한 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크레모나 TV님, 그러니까 난소 나이는 결국 임신과는 그 상관이 없죠.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그럼 AMH를 왜 하는 거야?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한 슬라이드인데 AMH 검사의 의미 굉장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임신이 잘 된다, 아니다, 상관없다. 그렇다면은 임신에 있어서 이 AMH는 뭘까? 굉장히 많은 연구를 종합한 최근의 연구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요거 한번 보시면 의미를 알 수 있어요. 폐경을 예측한다는 것입니다. 폐경, 답을 좀 먼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많은 호르몬 검사가 있지만 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이제 여기 화살표 표시로 폐경이 되는 나이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많은 그 호르몬을 FSH도 하고 LH도 하고 AMH도 검사를 하게 되면 보시면 특징이 있어요. AMH는 폐경이 되기 전부터 급격히 떨어지면서 폐경기 전후에 굉장히 낮은 채로 있어요. 그런데 FSH나 LH 같은 경우는 폐경 후에 증가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FSH하고 LH는 어디서 나오는 호르몬이냐면 머리,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내 난소에서 나는 더 이상 여성 호르몬을 만들지 못해요 라고 사인을 주면 그런가? 라고 인식하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난소 기능이 다 떨어진 다음에 올라가는 호르몬이 FSH, LH예요. 그러니까 폐경은 진단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폐경이 된 다음이죠. 하지만 AMH는 폐경되기 전에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옆으로 옮겨와서 좀 확대를 해보면 폐경이란 나이가 있을 때 폐경되기 전에 급격히 떨어지면서 결국은 전에 굉장히 낮거나 거의 측정이 안 되는 레벨로 나오게 되죠. 그렇다면 제가 AMH가 거의 측정이 안 되면 폐경인가요? 이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AMH가 거의 측정이 안 되거나 매우 낮으면 지금으로서 가장 예측할 수 있는 건 4년 내에 폐경될 것이다. 그러면 누구는 1년, 누구는 2년, 누구는 3년, 누구는 4년인 거죠. 여기서 이제 개인차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AMH가 거의 낮거나 아니면 측정이 안 되면 나는 4년 내에 폐경이다라는 답을 지금의 의학에선 해드리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의미가 뭘까? 이게 제일 중요한 슬라이드인데요. 본인의 연령에 내가 30대면 30대, 내가 40대면 40대에 정상 분포가 있으면 그 정상 분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줄을 쭉 세우면 1등부터 100등까지가 있을 때 5등 앞자리 아니면 95등 뒷자리 에 해당이 되는 군들이 있잖아요. 그런 군들을 모아본 거죠. 그래서 이 녹색은 뭐냐면 바로 5%알 미만인 군들이고요. 이 파란색은 5에서 95 사이에 있는 군이고 이 보라색은 95보다 더 높은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쭉 관찰을 해보면 이 AMH가 이 5에서 95% 사이에 있는 분들의 폐경 나이는 45세에서 50세 사이에 이르게 되는데 내가
같은 연령대에서도 이 난소 나이가 AMH가 굉장히 5%타일로 미만일 경우에는 훨씬 이른 나이에 폐경이 되고, 그 이른 나이의 폐경은 95%타일로 AMH가 높은 군에 비해서 거의 7년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 나이와랑 비교해서 그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폐경이 빨리 온다가 답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AMH가 낮으면 난 임신율이 낮진 않아요. 지금의 현 상황에서는. 하지만 나는 폐경이 빨리 오기 때문에 내가 임신을 시도할 수 있는 나에게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를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성분들이 결혼이 많이 늦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뭔가를 자리를 잡은 다음에 이제 아기를 낳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그때는 AMH가 굉장히 낮아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 나이가 그런 어떤 일부러 임신을 미루지 않는 나이라 하더라도 내 나이에 비해서 난소 AMH가 낮아버리면 나는 앞으로 임신을 시도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다라는 것으로 이제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자 좀 정리가 되는데요. 이제 앞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난소 기능과 관련돼서는 난소 예비력, 그러니까 AMH가 낮은 것은 결코 난자의 질이 낮은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개수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개수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은 폐경을 예측하는 지표. 왜냐하면 그 개수가 다 쓰면 거의 다 써서 1000개 미만의 난포가 남았을 때 대부분 폐경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수가 적게 남아있을 경우에는 폐경을 예측하는 지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대로 갖고 태어난 난포를 다 소모하기 때문에 나의 감소한 기능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저 난소 나이를 돌이킬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안타까운 거죠. 정자는 매일 생성되기 때문에 그건 다르지만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다 소모하면 폐경이 되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계획을 좀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짜온 계획은 한 3개 정도 되는데요. 당장에 이제 임신 계획이 없더라도 혹시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평소 산부인과 진료를 이제 보시면서, 왜냐하면 좀 생리통이나 월경통 아니면 부인과 검진을 통해서 본인의 이제 난소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에서 보여드린 케이스처럼 사실은 굉장히 젊은데도 굉장히 난소 나이가 낮은 측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파악하는 게 이제는 좀 필수 요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검사를 해봤는데 난소 기능이 본인 나이대보다 굉장히 이제 5%타일 미만이거나 너무 낮다. 그러면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주기적인 좀 더 빨리 떨어지는지 어떤지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대상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결혼도 너무 늦고, 또 하나는 결혼을 하신다 하더라도 임신 계획을 너무 이제 늦게 세우시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제 미래를 대비해서 난자 냉동, 결혼을 하셨다면 배아 냉동,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직례를 좀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면, 이 21세 여성이 이제 시작된 복통으로 양쪽에 그 난소 혹은 이제 자궁 내막종으로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런 혹이 있으면 무조건 다 이제 수술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소 기능이 굉장히 낮았잖아요. 이럴 경우에 수술을 하게 되면 난소 기능은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험이 짧고 이 AMH라는 게 이렇게 활용화된 지는 이제 20년도 아직 많이 안 되고 거의 한 10년 이내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렇게 젊은 여성이 배도 아프고 더군다나 아까 그런 혹이 터져서 오면 급하게 일단 수술을 해요. 그리고 최대한 나이가 젊기 때문에 난소 양쪽은 다 살려놓고 나와도 결국은 거의 폐경입니다로 진단을 수술 후에 내릴 때가 있었어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경우 환자의 통증이 조절된다 하면은 저는 이제 수술은 하지 않고요. 이런 이제 난소 기능이 이제 혹이 점점 이제 생리를 하면 할수록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치료가 들어가죠. 이런 여성 호르몬에 또 영향을 받는 내막종은 반대되는 황체 호르몬제를 이제 약물을 쓰거나 아니면 아예 호르몬을 다운시키는 주사제를 쓰면서 이런 이제 내막증을 조절하면서 일단 관찰하는 단계로 일단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전 임신을 원해요라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혹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혹이 있는 경우에는 이분도 마찬가지로 수술하면 거의 난소 기능은 거의 없다고 이제 생각이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도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수술로 들어가지 않고 이제 난소 경화술이라고 있어요. 이제 질식 초음파에다가 가이드라인을 끼워서 그 내막종으로 지금 생각되고 있는 이 혹을 다 뽑아내고 세포 검사를 해서 악성이나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판별을 한 다음에 여기 알코올 혹은 다른 어떤 화학적인 약물을 넣어서 그 혹을 만들고 있는 상피를 일시적으로 응고시키면서 퇴화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바로 이 환자를 약물도 썼지만 이런 이제 준비의 과정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커진 혹을 이제 경화술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줄여준 거죠. 이렇게 이제 줄여주고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줄이는 과정 동안에 이제 황체 호르몬 약물도 쓰면서 이 시술 이후에는 제가 이 슬라이드는 안 갖고 왔는데 AMH는 변화가 없었어요. 시술 전이나 시술 후나. 그래서 이런 AMH의 변화 없이 난소의 혹을 없애면서 저는 이 환자의 이제 시험관 시술을 이제 준비하고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케이스 17세 아직 이제 정상 범위의 레퍼런스 레벨까지 나오지 않은 이 나이대의 친구가 이제 불편한데 이 친구는 이제 생리통도 심하고 이제 뭔가 기능이 떨어지는 이런 상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생리통과 관련돼서는 이 생리통의 기간이 짧다 하면은 짧게 진통제를 먹게 하고요. 그렇지 않고 이 진통제 가지고 조절이 안 된다 하면 황체 호르몬이 제를 먹던지 황체 호르몬이 섞여 있는 피임약을 주면서 이제 조절을 하면서 이 친구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를 짧으면 6개월 아니면 1년 간격으로 제가 주기적으로 이제 보면서 상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환자분들을 난소 기능이 저하된 분들을 치료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일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처음이라서 이 질문이 올라온 걸 보면서 답을 하는 게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번 이제 말씀드릴게요. 푼수공주님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쪽 난소에 더 이상 배란이 없을 거라는데 혹여나 이노시톨이 도움이 될까요? 한쪽 난소만으로도 임신이 가능한가요? 갱년기를 늦추고 싶기도 하고 혹여나 모를 늦가기 임시도 가능하면 고려 중입니다. 48세입니다. 네. 일단은 48세는 거의 이제 폐경이 이제 평균 우리가 49.8세가 우리나라 평균 폐경 나이입니다. 그래서 40대는 이제 거의 이제 불규칙한 폐경이 가능한 나이라서요. 제 생각에는 이제 한쪽 난소라는, 그러니까 한쪽 난소만 갖고 계신가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양쪽 난소가 있는데요. 대부분 우리가 이제 착각하시는 게 한쪽에서 배란이 되면 다른 한쪽은 쉬고 있고 다른 한쪽이 배란되면 이런 게 아니라 이 각각의 그 난소에서 갖고 있는 난포의 수를 머리에서 축으로 이해하면서 계속 오른쪽만 배란될 수도 있고 왼쪽이 남은 게 적으면 이제 왼쪽은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마 왼쪽이 아마 난소 수술이 있던 상대적으로 기능이 적으면서 이제 한쪽만 이제 배란이 좀 관찰이 계속 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정말 임신이 폐경되기 전이라면 임신은 가능합니다. 임신은 가능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난소가 나이가 들수록 비정상 난소가 굉장히 많아요. 난소가 사실은 원시난포에 가만히 있다가 나오는 듯하지만 굉장히 다이나믹한 감수 분열을 2차례나 진행을 시키면서 배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 나이가 들면서 많은 에러가 생기면서 그래서 다운증후군, 그래서 염색체 기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48세면
적어도 10명이나 5명 중에 1명 꼴은 다운 증후군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은 가능한 나이지만 폐경되기 전까지 가능하다가 답이지만 건강한 임신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노시톨은 저희가 일단 배란 장애가 있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 이런 여성들에게 배란에 도움이 되고자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된 이런 보조 영양제로 이제 많이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러는 가운데 요즘 이제 이노시톨이 갖고 있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그 항산화 효과가 있으면서 아무래도 일단 난소의 여러 가지 난포에 굉장히 이노시톨이 작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노시톨 수용체가 많아서 난포에. 그러다 보니까 난소의 기능, 난포의 기능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이것이 갱년기를 늦추는 어떤 효과가 있다라는 데이터는 아직은 없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한마리 백조님의 질문처럼 처음에 태어났을 때 한 30에서 50만 개 정도 가져다가 냉동할 수 있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난포가 원시 난포는 사실 눈에 안 보이는 게 적고요. 저희가 배란이 되는 이제 난포는 이제 초음파에서 보이지만 그 난포를 까가지고 나오는 난자는 100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0.1mm의 난자입니다. 그래서 이 난자를 일단 이제 찾아야 되는 기술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30만 개를 다 쓰는 기술은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키워서 어느 정도 난포가 돼주면서 거기서 이제 난자를 꺼내다 보니까 그 몇 개 아까 동원되는 그 난포의 수만큼 이제 자란 만큼 이제 난자를 획득을 하고 그것을 이제 냉동할 수가 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너무 어린 시절에 뭐 청소년도 되기 전에 뭐 소아암이라든지 이런 암이 걸리면서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난소의 기능이 굉장히 많이 파괴되거든요. 이럴 때 난자가 아니라 난소 자체만을 이제 냉동하는 기술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이제 그런 의료기관이 있긴 한데요. 그런 난소를 이제 그 항암과 관련된 치료 전에 난소 조직 너무 어린 친구에게 과배란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어떤 그런 시간마저도 되지 않는다면 난소 조직을 수술적으로 획득해서 굉장히 한 1에서 1mm 정도의 작게 잘라서 이것도 굉장히 냉동 기술인데요. 그렇게 하는 기술 자체가 있고 더 심하면은 아예 난소를 갖다가 이제 냉동시키는데 냉동을 시킬 수는 있지만 그거를 다시 해동을 시켜서 난자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신은 없습니다. 그럼 엔젤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폐경이 되면 난소는 완전히 기능이 없어지나요? 폐경이 되면 난소에는 여성 호르몬이 전혀 안 나오나요? 폐경이 되어도 지방에서 여성 호르몬 같은 게 만들어진다던데 저 같은 경우 체중도 적게 나가면 살찐 분보다 여성 호르몬이 안 만들어지나요? 네. 폐경이 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태어날 때 갖고 나온 난포를 이제 거의 다 소진하면 폐경이 되는데 폐경된 난소를 이제 조직 검사를 해보면 그래도 1000개 미만의 난포는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예 난포가 없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란되고 나온 난자가 아닌 나머지 황체라든지 다양한 어떤 주변의 그 난포막 세포들은 결국은 호르몬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전처럼 배란이 되는 난포만큼 왕성한 여성 호르몬을 만들진 않지만 그 여성 호르몬의 전구체인 그 남성 호르몬이라든지 여러 가지 호르몬을 조금씩은 일단 만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배란이라는 어떤 액티브한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거의 아주 기본값만 아주 적게 거의 나오지 않는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방세포도 결국은 우리 몸에 여성 호르몬이 만들어지기 전 단계인 남성 호르몬을 여성 호르몬으로 만드는 아로마타제라는 효소를 이제 갖고 있는 게 지방세포인데요. 그러다 보면 우리 몸에 있어서 어느 정도 우리 몸이 이제 호르몬의 기계가 신비하지만 여성 호르몬은 이제 난소에서 나오고 갑상선은 갑상선 호르몬에 나오고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그 스테로이드와 관련된 것은 부신에서 나오는데 부신에서도 우리 몸에 성호르몬인 남성 호르몬이 조금 여성 호르몬이 나와요. 그런 것들이 지방에서
이제 여성 호르몬화 될 수가 있고요. 그런 분이 많은데 굉장히 이제 체중이 그래서 이제 좀 지방이 좀 많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그런 여성 호르몬이 피하에서 좀 상대적으로 조금 높게 나올 수는 있지만 이런 호르몬이 우리 몸에 여성 호르몬이 생리를 할 때만큼 그렇게 높은 수치로 나오진 않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닌데 어느 정도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지방이 있으신 분들은요. 그리고 송지연님 질문을 답을 드려볼게요. 자궁이 없어도 난소만 있어도 매달 분비물이 나올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근종이 심하거나 커서 자궁을 띄는 수술을 하시면 다들 이제 저한테 질문하시는 게 이제 폐경인가요? 막 이렇게 질문하시거든요. 근데 폐경은 난소가 기능을 안 해야 폐경이고 자궁은 그 호르몬에 반응한 내막이 임신이 안 됐을 때 떨어지는 이제 내막을 이제 제공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리혈이 나오지 않을 뿐 난소에서는 매달 배란이 돼요. 그렇게 되면 여성 호르몬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 거는 여성 호르몬은 우리 몸의 피부라든지 이런 데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또한 질이라든지 이런 데도 여성 호르몬에 반응해서 분비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비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경이 되시면 난소 기능이 없어졌을 때 여성분들이 분비물이 없고 오히려 이제 건조하다 이렇게 느끼시게 되는 거죠. 뽀니님 답을 드릴게요. 이제 안녕하세요. 아기 준비하는 36세 여자입니다. 난소 나이 검사를 매년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1, 2년 사이에 10살 정도가 늘어서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20대의 난소 기능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35세 이후에는 급격히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급격함에 좀 놀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에 최근에 논문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기본 한 번의 값으로 폐경을 예측하는 건 안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연령대에 어디에 속했냐에 따라서 나한테 폐경이 다른 높은 분에 비해서 빨리 올 수 있다. 그걸 좀 예측하는 지표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일단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요 나이대가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를 쓰지만 요 나이대가 되면 조금 이제 임신을 준비하실 경우에는 좀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을 좀 감안하시고 조금 동반된 다른 문제가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10살 정도가 느는 건 좀 너무 급격한 변화이긴 합니다. 그렇죠? 36세. 그래서 동반된 다른 아까 말씀드린 자궁내막종이나 이런 건 없는지를 한번 점검하고요. 아무래도 35세는 좀 받아들이기는 좀 저희가 좀 낯설죠. 요즘 하도 결혼 연령이 늦다 보니까. 하지만 고연령 산모라고 상과적인 위험도가 이제 올라가기 이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매년보다는 임신을 준비하신다면 좀 상태 봐서 적어도 매년 검사는 하신 게 현명하지 않을까 정도 생각하고요. 저는 36세가 되면 좀 더 적극적인 임신을 시도하실 것을 사실은 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과격하게 또 확 늘고 이거 개인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한 번의 값으로 예측할 수 있는 지표 말고도 이게 떨어지는 속도가 빠른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예측하는 지표로 이제 논문들이 많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은 거의 차이가 없는 듯하고 자기 나이만큼 주는 듯이 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진짜 뽀니님처럼 급격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분들도 존재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썸머님 얘기처럼 30대 중반이고 난소 나이가 1점 후반대였다가 최근 2년 동안 2점 중반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올랐다고 볼 수 있나요? 네, 좀 좋아졌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AMH가 다른 많은 호르몬을 제치고 난소 기능을 평가하는 왕자로 등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변동이 별로 없다는 거죠. 월경 주기. FSH니 E2니 에스트라다이올이니 이런 것들은 월경 주기에 영향을 많이 잡아요. 왜냐하면 그 배란되는 난포에서 엄청난 호르몬이 순간 확 올랐다 떨어졌다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AMH는 나오는 애들이 그런 큰 난포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월경 주기 잠시 경구용 피임약을 먹었을 때 살짝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데이터가 있긴 하지만 그런 거 아니고는 거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세이블하게 난소 나이를 평가하는 지표로 이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1점대 후반이었다 2점대 중반이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고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많이 올랐다고 볼 수는 않고 이제 정상 범위 안에 있어서 약간 검사마다 이제 수치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예전에는 그 초경을 하면 불규칙하면 당연히 그냥 원래 불규칙해요라고 돌려보내는 환자들이 많았는데 요즘 애들 보면 난소에 혹도 있고 그리고 난소 기능도 떨어진 경우도 많이 있고 근데 또 우리의 상황은 또 이제 임신을 바로 하기엔 어려운 이제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제 갭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있음을 오늘 많이 공유했다면 이제 이런 부분을 토대로 각자의 몸을 점검하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임신 계획을 세우시고 또 좀 더 아직 젊으시다면 본인의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